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3이 된 노인입니다. 서울 외곽의 조그만 연립주택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남편까지 떠난 뒤엔 제게 남은 건 고요한 방안과 차가운 이불뿐이었습니다. 젊었을 땐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바빴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까다롭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어요.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제게 날벼락 같았죠. 그날도 평소처럼 나가더니 돌아오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우리 집엔 온갖 문제가 쌓였습니다. 생활비는 바닥났고 남편이 몰래 받아놓은 대출은 저에게 고스란히 남겨졌습니다. 당시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식들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었고 몇 년간 허리띠를 졸라매며 하나씩 갚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듯 물질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정서적 고립이었어요.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떠난 집은 너무 조용했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보내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 해도 그들과 다 똑같이 자식 눈치 보며 사는 처지라 서로 힘든 얘기는 꺼내지 않게 되더군요.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용한 일상 속에서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입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 이번에 미국 여행 가는데 우리 집 좀 봐줘요. 강아지도 있고 하고 말을 쏟아내더군요. 목소리는 반가웠지만 말 속엔 따뜻함보다 당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부풀었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받고 저는 바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 인천까지 가는 게 힘들긴 해도 자식이 부탁하는 거니까 도와줘야지. 그리고 그 집에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한두 번 봤을 때도 참 낯가림이 심한 녀석이었습니다. 엄마 아니면 얘가 며칠을 못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하는 아들의 말에 속으로는 내가 너네 애도 아닌데 싶으면서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도 뭔가 허전했습니다. 미국 간다면서 비행기 시간 말고 제 안부를 묻거나 건강은 어떤지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는 말은 없었어요. 오직 부탁이 전부였죠. 결혼하고 나서 점점 멀어지는 아들과 며느리를 느끼긴 했지만 막상 이렇게까지 감정이 얇아졌구나 싶으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느리와는 그리 친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사이는 아니었지만 살가운 정이 느껴지는 관계는 아니었죠. 딱 할 말만 하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 거리 두며 지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이 부탁도 어쩌면 며느리가 하기 싫은 일을 저한테 넘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괜한 오해일 수 있다고 괜히 내 마음이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출발 하루 전날 아들이 비밀번호와 간단한 안내를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엄마 비번은 826이에요. 현관 들어가면 밥그릇은 거실, 강아지 약은 싱크대 오른쪽 서랍에 있어요. 냉장고에 먹을 것도 좀 넣어놨어요.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어쩐지 무미건조했습니다. 문자를 보며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아들이 맞나 싶은 마음의 말이죠. 그래도 저는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으며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혹시 몰라 간단한 약도 챙기고 선물도 하나 준비했죠. 도착해서 줘야지 하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짐을 싸서 동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며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몸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자식에게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나름 뿌듯했습니다. 자식은 나이 들어도 부모에게는 여전히 품 안의 아이인 법이니까요. 몇 시간을 꼬박 달려 인천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 동네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높은 아파트 단지들 사이로 낯선 바람이 불어오고 어디서부터가 어디인지 헤매다 겨우 아들이 말한 동을 찾았습니다. 힘겹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초인종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혹시 강아지가 짖을까? 비밀번호 누르고 바로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며 손가락을 조심스레 키패드에 갖다 댔죠. 0826
분명 아들이 알려준 번호 그대로 눌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여전히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고 몇 번이고 눌러봤습니다. 혹시 내가 착각했나 싶어 문자도 다시 확인했죠. 826 맞습니다. 그런데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경비실도 없는 구조였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동네에서 혼자 덩그러니 선 채로 저는 난감함을 넘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눌러봐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어디선가 강아지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걸어봤지만 역시나 부재중. 메시지를 보내고 음성까지 남겼습니다. 엄마 도착했는데 비밀번호가 안 맞는 것 같아. 연락 좀 줘. 평소 같으면 담담하게 말했을 텐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에 기댈 곳도 없이 문 앞에 선 채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그 순간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서러울까 부탁받고 도와주러 온 길이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하고 외로울까요? 그동안 참 많이 참아왔고 자식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려고 했던 내 마음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문 앞에 선지 어느덧 30분이 넘도록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고 아파트 복도 특유의 차가운 조명 아래 저 혼자 서 있는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한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내 모습은 왜 이렇게 쓸쓸하고 작아 보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지요. 명절이 가까워지면 저는 꼭 아들네 집에 뭐라도 보내주려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장을 봤습니다. 갈비며 전이며 싸서 보냈는데 정작 아들은 잘 받았어요 라는 문자. 한 줄 며느리는 감사해요 한마디로 끝이었죠. 마음속에 서운함이 켜켜이 쌓였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 앞에서의 기다림은 그 모든 감정을 터뜨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눈치 보며 살아야 했을까? 아들의 부탁에 엄마는 집에서 혼자 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쉽게 생각한 그 마음이 내겐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기 어린 복도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고 잠깐 앉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피곤한 마음이 더 커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주민이 저를 힐끔 보며 지나갔습니다. 민망하고 창피한 마음이 들었지만 일어설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부탁이라면 당연히 들어주고 감정 표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아온 이 삶이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는 것을. 언제부터 우리는 정이 아닌 용도로 관계를 맺게 되었을까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자식들, 그런 연락조차 반가워했던 제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복도에서 오독하니 앉아 있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깊은 분노였습니다. 나를 엄마로서가 아닌 잠시 강아지를 맡아줄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전화 한 통 없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걱정조차 않는 그 모습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결국 저는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고 자식들에게서도 끝내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아파트 복도에서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은 욱신거리고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 자리에 더는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거기 있을 자격조차 없다는 듯 문은 끝까지 닫혀 있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 속에서 저는 내가 어쩌다 이 나이에 이렇게 허망하게 거리를 걷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그렇게 크게 바랐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선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참고 너무 많이 줘버렸던 제 자신이 문제였다는 걸요. 자식들에게 한마디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결국 참았습니다.
지금 연락을 해봤자 비번 잘못 누르신 거 아니에요? 하는 대답이 돌아올 게 뻔했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지금 이 감정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요구도 하지 않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 정도로 늙어 있었고 그 얼굴에는 눈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속으로 숨죽이며 우는 그 순간 저는 이 나이에 혼자라는 게 어떤 건지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결국은 혼자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더는 기대지 말자고요. 부탁이든 사랑이든 제 쪽에서 먼저 내미는 손을 이제는 거둬야겠다고요. 내 마음이 더 상처받지 않으려면 이젠 나도 나를 좀 지켜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쓸쓸한 귀갓길은 제게 아주 단단한 다짐을 남겼습니다. 며칠 뒤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잘 들어갔어요? 그날 문자 못 봤어요. 비번을 827로 바꿨었는데 깜빡했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날 내가 얼마나 추위 속에 서 있었고 얼마나 외로운 마음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은 어디까지나 실수였고 제 마음은 그 틈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순간 아주 깊은 무력감이 몰려왔습니다. 그저 그래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마음속에선 이제는 나도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단단해졌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때로는 그 사랑을 받는 이에게 무심함을 허락하게 만드는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주었던 사랑이 누군가에겐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순간 나는 그들에게서 존재감이 아닌 편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며느리는 죄송해요. 저도 미국 도착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하고 말했지만 그것도 전부 지나간 말일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엄마는 괜찮으셨어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가 느낀 외로움과 상처는 철저히 외면된 채 그들은 여행 사진과 즐거운 이야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마음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자식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전부를 쏟아붓고 그 대가를 기대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중심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작정 참고 무작정 들어주는 삶이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도요.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수첩을 하나 꺼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일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운했던 일들, 참았던 말들, 그리고 그때그때 느꼈던 감정들. 그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제 감정을 지켜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내 안에 남은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나도 나를 먼저 돌보며 살아야겠다고요.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살아야겠다고요. 이제부터는 자식의 뒷모습이 아닌 내 앞길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일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였어요. 예전에는 자식들 생각에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헛헛할 땐 작은 수첩에 그날그날 느낀 감정을 적었습니다. 누가 읽는 것도 아니지만 그게 참 위로가 되더군요. 이웃 아주머니들과도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요가 프로그램에 나가보기로 했고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이젠 그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입니다. 나보다 더 외롭고 더 많이 참아온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삶에 작은 기댈 곳이 되어줍니다. 거기선 누구도 엄마나 할머니로만 불리지 않고 그냥 이름으로 불러줘요.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 사진을 보내주는 아들의 카톡에 이제는 짧은 답만 남깁니다. 예쁘네, 건강히 지내렴. 예전처럼 밤늦게까지 선물 고르고 명절이면 먹을 거 바리바리 싸서 보내는 일도 줄였습니다. 사랑이 줄어든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제 마음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에 익숙했던 제 삶에 이제는 나도 소중하다는 균형을 조금씩 맞춰가는 중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요즘 연락이 좀 뜸하세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좀 바빠졌거든. 요즘 내 할 일이 많아졌어. 그 말이 제 입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제야 제 삶이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식이 주는 사랑에만 목매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작정 헌신하지도 않고요. 물론 아직도 가끔 서운한 마음이 드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매몰되기보다는 나도 이제 내 마음을 아껴야 할 때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나에게 이제는 따뜻한 위로를 줄 차례라고 믿으니까요. 그 일을 겪은 지 벌써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고 저에게 연락이 오는 날도 있지만 예전처럼 자주 기대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덕분에 저도 이제는 제 삶의 균형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던 시간이 길었기에 처음엔 허전하고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 공백이 오히려 제게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려보고 작은 화분 하나 들여다보며 싹이 트는 걸 바라보는 일이 이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어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돌보는 힘이 있어야 삶이 덜 흔들린다는 걸 이제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저처럼 자식에게만 마음을 쏟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줘도 되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주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식은 언젠가 자기 삶으로 떠나갑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받아들여야 할 일이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텅 빈 자리를 그대로 두면 외로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스스로 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고 나를 위하는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제 누구 엄마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불리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제 마음이 다치지 않고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의 도움이나 인정이 아니라 바로 제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난 뒤 저는 마음의 결을 다시 짜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식들한테 그날 참 서운했었다며 괜히 한 소리라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굳이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꺼낸다 해도 상대가 그 진심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저는 저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많이 힘들었지. 잘 견뎌냈어. 수고했어. 그렇게 하루하루를 다독이며 지냅니다. 누구에게는 별일 아닐지 몰라도 그날 문 앞에서 느꼈던 그 감정은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을 건드릴 만큼 생생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 기억을 원망으로 두지 않고 앞으로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계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제 마음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자식에게 도움이 될까부터 고민했다면 지금은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힘들지 않을까를 먼저 따져보게 됐어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엔 말 못할 서운함을 끌어안고 잠 못 이룬 밤도 많았지만 요즘은 따뜻한 물에 발 담그고 조용히 책 한 권 읽는 시간이 그렇게 좋습니다. 삶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니더군요.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돌보는 일, 그게 참 중요한 거였어요. 이웃 어르신 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우리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걸 쏟았어. 그런데 이제는 그만해도 돼. 우리 인생도 소중하니까.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충분히 잘했고 이제는 내 몫의 삶을 살아도 괜찮은 나이입니다.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 가장 큰 변화는 기다림을 줄였다는 거예요. 연락 오기를, 인정받기를, 사랑받기를 기다리던 날들을 조금씩 줄이고 나니 마음이 훨씬 가볍고 단단해졌습니다. 자식은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 방 창가에는 작은 난 하나가 피어 있습니다. 처음엔 시들시들하던 아이였는데 매일 아침 물을 주고 말을 건네주다 보니 어느새 제법 생기를 되찾았더군요. 그걸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 난처럼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내 마음도 내 삶도 그렇게 조금씩 빛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웃던 지난 세월. 이젠 그 무게에서 조금은 벗어나고 싶습니다. 물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나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려 합니다. 내가 나를 먼저 아끼고 돌보는 삶, 그게 이 나이엔 더 절실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누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보다 내가 내게 얼마나 진심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남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사랑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내 삶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외로움 속에 마음을 다친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묵묵히 살아온 당신에게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안아줄 권리가 있습니다. 남은 날들이 짧든 길든 그 시간만큼은 당신 자신을 위해 써보세요.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또 어떤 이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인생사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